여러분 혹시 로또 자주 사시나요? 이번엔 진짜 될 것 같아 하면서 매주 번호 고르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한 번쯤은 로또 용지를 손에 쥐고 상상해 본 적 있지 않으세요? 1등에 당첨되면 회사 그만두고 집 사고 여행 다니고 얼마나 행복할까 싶죠. 그런데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과연 모두가 그렇게 행복해졌을까요? 오히려 인생이 망가진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복권 당첨 이후 불행을 겪은 사람들 5명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무료 구독을 하시면 매일 새로운 꿀팁 정보와 재밌는 이야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마이클 캐럴. 영국 노퍽 출신의 평범한 청소부였던 그는 단 한 장의 복권으로 인생을 바꾼 인물입니다. 마이클 캐럴은 유년 시절부터 쉽지 않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학대를 당하며 자란 그는 난독증을 앓게 되었고 정규 교육과정조차 제대로 마치기 어려웠습니다. 2개의 학교를 졸업했음에도 글을 제대로 읽거나 쓰지 못했고 13살에는 절도 혐의로 소년원에 보내지는 등 어린 나이에 이미 사회와의 마찰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후에도 그의 삶은 여러 범죄와 마약, 술, 불안정한 가족관계 속에서 지속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밑바닥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2002년 그는 단 하나의 복권으로 무려 970만 파운드, 하나 약 180억 원에 달하는 금액에 당첨됩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고작 19살. 경제관념은 물론 세상에 대한 준비도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청년에게 너무도 큰 돈이 갑자기 쏟아진 것이죠. 마이클은 처음부터 돈을 흥청망청 쓰기 시작했습니다. 당첨되자마자 고급 스포츠카 여러 대를 사고 고급 저택을 구입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자란 동네에서 로또 부자로 불리며 하루아침에 유명 인사가 되었고 어머니와 여동생, 이모 등 가족에게도 약 10억 원씩 나눠주는 등 돈을 아낌없이 퍼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런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 일이 있다, 인심이 후하다는 평을 얻었지만 그 뒷면에는 통제되지 않는 소비 습관과 향락적인 생활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는 자신이 산 저택에서 친구들과 함께 매일같이 파티를 벌였고 마약과 술은 일상이었습니다. 코카인에 중독되었으며 하루에 2,000파운드 하나 약 370만 원 이상을 마약에 쏟아붓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하루에 4명의 여성과 잠자리를 가졌다는 증언까지 있을 정도로 극단적인 쾌락을 좇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저택은 파괴의 공간이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무분별한 파티와 폭력의 현장이 되었고 차량에 페인트를 뿌리거나 당구장 유리창을 깨는 등의 범죄 행위로 인해 경찰의 출입도 잦았습니다. 문제는 그는 자신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추락하고 있는지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매일같이 친구들에게 술값과 파티 비용을 쏘고 수천만 원을 현금으로 꺼내 도박장이나 유흥업소에 흘려보냈지만 그는 여전히 나는 인생을 즐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인터뷰에서는 돈이 있으니 진짜 삶을 살 수 있게 됐다고 말하기도 했죠. 하지만 그렇게 퍼붓기만 했던 돈은 4년도 채 되지 않아 모두 바닥났습니다. 970만 파운드, 하나 180억 원에 달하던 당첨금은 2006년을 기점으로 완전히 사라졌고 그는 결국 무일푼이 되었습니다. 돈이 바닥나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를 떠났고 마약으로 인한 후유증과 신체적 문제도 찾아왔습니다. 결국 그는 집까지 잃고 다시 노동 현장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현재 그는 비스킷 공장에서 허드레쉬를 하며 겨우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이제 스포츠카 대신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파티 대신 공장으로 출근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이클 캐럴은 자신의 인생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돈을 다 써버린 건 맞지만 그 순간들마저도 내 인생의 일부였고 나는 그걸 선택했을 뿐이다. 후회는 없다. 두 번째, 시카고의 세탁소 주인이었던 우르즈 칸입니다. 2012년 여름, 미국 시카고.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한 남자에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는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던 이민자 출신의 세탁소 사장이었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일하며 가족을 부양하던 가장이었습니다. 그가 손에 넣은 복권 당첨금은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었죠. 당첨된 그날, 우르즈 칸은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얼굴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당첨금을 어떻게 쓸지에 대해 기자들의 질문을 받자 그는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빌린 빚을 갚고 가게에 새 기계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인트 주드 아동병원에 일부를 기부할 생각입니다. 놀랍게도 그는 당첨금을 자신만을 위해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가족과 주변을 돌보고 자신이 살아온 커뮤니티에 도움을 주고 싶다는 마음. 그런 우르즈 칸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의 검소하고 성실한 태도는 이 사람이야말로 복권 당첨에 걸맞은 주인공이라는 평가를 받기에 충분했죠. 하지만 기적은 너무도 짧았습니다. 당첨금 수표를 받은 지 단 일주일 만에 그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무런 외상도 없이 침대에서 숨을 거둔 그의 죽음을 처음 접한 의료진은
아마도 동맥 경화나 심장마비일 것이라 판단했고 그의 사망은 자연사로 처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정황이 이상했습니다. 그의 매형은 장례를 서두르려는 가족들의 태도와 어제 수표를 받았는데 오늘 갑자기 죽었다는 시간적 인과관계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시카고 경찰에 정식으로 부검을 요청했습니다. 며칠 뒤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르즈 칸의 몸에서 청산가리가 검출된 겁니다. 정상적인 음식이나 약물로는 절대 들어갈 수 없는 치사량, 즉 누군가가 그를 죽이기 위해 넣은 명백한 독극물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자연사가 아닌 타살로 공식 판명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시카고 전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성실한 가장이자 선한 복권 당첨자였던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 그리고 그 죽음에 청산가리라는 독극물이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 무엇보다도 당첨금이 아직 그에게 한 푼도 사용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은 사건을 더욱 미스터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수사 결과 그의 당첨금은 법적 절차에 따라 아내와 딸에게 상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누구도 체포하지 못했습니다. 용의선상에 오른 가족, 지인, 심지어 세탁소 동업자까지 모두 조사되었지만 결정적인 물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건은 미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는 돈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과 가족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면, 그리고 병든 아이들에게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복권 당첨은 그에게 단 한 번의 행복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 비극적인 최후뿐이었습니다. 세 번째, 제프리 템플입니다. 제프리 템플은 평범한 중년의 남성이었습니다. 특별한 재산도 없었고 누구보다 조용한 삶을 살아가던 인물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한 장의 복권으로 무려 2천만 달러, 당시 환율로 약 24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손에 넣게 됩니다. 그의 인생은 단숨에 뒤바뀌었고 수많은 언론과 사람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사생활은 당첨 직후부터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그는 결혼한 상태였지만 복권 당첨 이후 아내와의 관계가 악화되었고 결국 이혼하게 됩니다. 이혼 합의는 상당히 깔끔했습니다. 당첨금을 50대 50 정확히 반으로 나누고 서로 갈 길을 가기로 한 것이죠. 이 부분만 놓고 보면 그는 재산의 절반을 포기하면서도 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한 꽤 합리적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이혼 후 제프리는 크리스탈 제퍼스라는 여성과 새로운 인연을 맺게 됩니다. 그녀와 재혼한 제프리는 자신이 오랫동안 꿈꿔왔던 작은 사업으로 파코마이라는 이름의 소규모 상점을 열게 됩니다. 넉넉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그는 사업도 안정적으로 꾸려나갔고 주변 가족들에게도 아낌없이 재정적 지원을 해주며 성공한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라는 평을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다시 한번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의 재혼 상대였던 크리스탈의 여동생, 즉 처제인 빅토리아와 금기된 관계를 맺게 된 겁니다. 빅토리아는 젊고 매력적이었으며 돈 많고 경험 많은 제프리를 자연스럽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두 사람은 은밀한 관계를 이어갔고 제프리는 점점 빅토리아에게 빠져들었습니다. 문제는 빅토리아의 진짜 속내였습니다. 그녀는 이미 다른 남자친구가 있었고 제프리를 진심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의 복권 당첨금에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녀는 남자친구와 함께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을 없애면 그 돈은 우리 것이 될 수 있어. 이들은 차를 핑계로 제프리를 외진 정비소로 유인합니다. 평소처럼 차량 수리를 맡긴다는 명분이었고 제프리는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은 채 그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단 한 발의 총성으로 제프리 템플은 목숨을 잃게 됩니다. 처음엔 사고로 위장된 사건처럼 보였지만 곧바로 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여러 단서를 포착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범행 이후 빅토리아가 남자친구와 함께 큰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려 한 정황, 그리고 두 사람이 사건 직전부터 유독 제프리의 일정과 재산 문제에 집착했다는 주변인의 증언, 모든 퍼즐이 맞춰지면서 제프리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닌 계획적 살인임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빅토리아와 그녀의 남자친구는 모두 체포되었고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 내내 빅토리아는 나는 단지 도움을 원했을 뿐이라는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배심원단과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내였던 크리스탈은 이 사건 이후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걸 저주라고 생각해요. 복권은 선물이 아니었어요. 그건 우리 모두를 망가뜨렸어요. 돈이 사람 사이의 신뢰를 얼마나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 사랑이라 믿었던 관계가 탐욕으로 변질될 때 어떤 비극이 찾아오는지를 보여줍니다. 네 번째는 전직 트럭 운전사였던 아브라함 셰익스피어입니다. 문학적인 이름과는 달리 그는 플로리다에서 평범한 트럭 운전사로 살아가던 말 그대로 서민 중의 서민이었습니다.
학력도 낮았고 40대가 넘도록 글을 읽고 쓰는 법조차 제대로 배우지 못한 채 그저 하루하루 성실하게 일하며 살아가던 한 남자였죠.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을 일이 벌어집니다. 한 편의점에서 우연히 구매한 복권이 무려 3,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73억 원의 초대박에 당첨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가 복권을 산 날 옆에 함께 있던 동료가 그 복권은 원래 내 거였다며 황당한 주장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둘이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편의점에 들른 것이었고 복권을 샀지만 명의는 아브라함이었기에 문제가 되지 않았던 일. 하지만 동료는 법정에까지 이 문제를 끌고 가며 복권을 빼앗으려 시도했습니다. 다행히 재판에서는 아브라함의 손을 들어주었고 그는 합법적으로 당첨금을 모두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 이후 아브라함은 돈 앞에서 돌변하는 사람들의 민낯을 경험하게 됩니다. 복권에 당첨된 그에게 주변 사람들은 하나같이 돈을 빌려달라, 사업을 도와달라, 기부를 해달라는 말만 쏟아냈고 처음엔 마음씨 좋게 돕던 그는 점점 사람들에게서 멀어져 갔습니다. 그렇게 외롭게 지내던 어느 날 도리스 무어라는 이름의 여성이 그에게 다가옵니다. 그녀는 상냥한 미소로 말합니다. 셰익스피어 씨, 당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내보고 싶어요. 당신은 진짜 미국의 드라마 같은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이 제안을 순수하게 받아들였고 두 사람은 함께 셰익스피어라는 회사를 설립합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단지 겉모습일 뿐 사실은 무어가 아브라함의 재산을 빼앗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회사가 설립되자마자 무어는 약 1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고급 차량을 구입했고 호화 여행을 다니며 아브라함의 집과 부동산까지 자신의 명의로 슬쩍 바꿔버립니다. 법적 서류나 재산명의 변경도 그를 제대로 읽지 못했던 아브라함에게는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함정이었습니다. 이쯤 되자 가족들도 수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기 시작했고 직접 얼굴을 본 지 10개월이 넘도록 나타나지 않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의 휴대폰에서는 계속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괜찮아. 바쁘게 지내고 있어. 여행 중이라 못 봤어. 곧 연락할게. 하지만 가족들은 직감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문자를 보낼 사람이 아니었고 문장의 어투조차 아브라함과는 달랐습니다. 결국 가족들은 실종 신고를 하기에 이릅니다. 경찰은 수사를 시작했고 곧 무어의 주변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납니다. 무어는 아브라함 셰익스피어를 살해하고 그의 시신을 한 주택의 마당 콘크리트 바닥 아래 무려 2.7m 깊이로 묻어버렸던 겁니다. 무어는 그의 사망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직접 휴대폰을 조작해 가족들에게 가짜 문자를 보내왔고 그 사이에도 아브라함의 자산을 처분해 자신 명의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살해는 철저히 계획된 것이었고 그녀의 행동은 더할 나위 없이 치밀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무어를 체포했고 법정은 그녀에게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하게 됩니다. 그는 그저 조용히 살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순수함은 누군가의 탐욕 앞에서 너무 쉽게 무너져버렸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미국 전역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마지막은 복권 당첨으로 수천억을 손에 쥐고도 사랑하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남자, 제키 휘테커입니다. 제키 휘테커는 원래부터 돈이 많았습니다. 건설 회사를 운영하며 이미 약 1,7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200억 원이 넘는 재산을 가진 자수성가형 백만장자였죠. 그는 딸과 손녀딸과 함께 유복하고 단란한 삶을 살고 있었고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며 모은 돈으로 가족에게 모든 걸 아낌없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2002년 초 또 하나의 믿기 힘든 기적이 찾아옵니다. 파워볼 복권 3억 1,490만 달러에 당첨된 겁니다. 실수령액만 약 9,300만 달러, 당시 환율로 환산하면 약 3,800억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액수였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 정도 당첨금을 손에 쥐고선 은둔하거나 가족과만 조용히 지내려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휘테커는 달랐습니다. 그는 돈은 나누어야 의미가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첨 후 그는 지역 기독교 자선단체에 무려 150만 달러를 기부했고 1,500만 달러를 들여 교회 2곳을 새로 짓기도 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단숨에 통큰 기부자로 퍼졌고 수많은 언론과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죠. 그러자 그의 집에는 매일같이 기부를 요청하는 전화가 빗발쳤고 심지어 직접 찾아오는 사람들도 줄을 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1,400만 달러를 들여 제키 휘테커 재단을 설립하고 정식으로 자선 사업을 시작합니다. 모두가 말했습니다. 제키는 진짜 산타클로스 같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의 삶은 점점 균열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돈이 많다는 소문은 너무도 빠르게 퍼졌고 야구장에 가면 무려 150명이 돈을 달라고 따라다닐 정도였습니다. 지인뿐 아니라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그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며 그를 쫓아다녔죠. 몇 차례의 절도, 사건과 협박까지 이어지면서
그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노출되어 있는 듯한 불안감. 그리고 끊임없이 자신을 둘러싸고 도는 돈을 노린 사람들. 그를 지탱해주던 유일한 존재는 바로 사랑하는 손녀딸 브랜디 브레그였습니다. 그는 손녀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다고 말하며 브랜디에게 무엇이든 해주려 했습니다. 새 차, 현금, 집, 원하는 건 뭐든지. 하지만 너무 많은 것들이 그녀 주변으로 나쁜 사람들을 끌어모았습니다. 손녀는 점점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결국 2004년 복권에 당첨된 지 불과 2년 만에 18살의 나이로 약물 과다 복용으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는 손녀의 시신을 안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돈이 없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야. 그 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2008년 오랜 세월 함께했던 부인과도 결국 이혼하게 되고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하나뿐이던 딸까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토록 사랑하고 지켜주려 했던 가족들이 하나둘 그의 곁을 떠나간 것이죠. 그리고 2016년 12월 그의 마지막 자존심이던 회사 건물에 불이 나며 거주하던 집까지 전소되고 맙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은 채 쓸쓸히 무너져 갔습니다. 복권 당첨 전에도 이미 백만장자였던 그는 수백억 원을 더 얻고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를 돕기 위해 시작했던 기부와 나눔은 결국 그를 더 깊은 고통으로 밀어넣게 된 셈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돈은 사람을 바꾸지 않는다. 다만 사람 안에 숨겨져 있던 본 모습을 드러내게 한다. 제키 위테커는 탐욕도 범죄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가진 걸 나누려 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잘 살고 싶었던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복권 당첨은 그의 순수한 의도마저 무너뜨리며 사랑과 가족, 평온한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고 말았습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나는 복권을 찢어버렸어야 했어. 그게 내 인생 최악의 실수였어. 지금까지 복권에 당첨된 뒤 오히려 불행해졌던 5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당첨 순간엔 분명히 꿈 같은 일이었겠지만 그 뒤에 따라온 건 예상치 못한 탐욕, 고통, 그리고 잃어버린 사랑이었습니다. 복권이란 건 우리에게 잠깐의 설렘을 안겨주지만 그 당첨금이 진짜 행복으로 이어질지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결국 중요한 건 돈을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그 돈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내 마음과 삶이 준비되어 있는가 그 여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